라인을 조이는 기발한 전략부터 반드시 수정해야 할 설정까지 여기 브롤스타즈에서 오직 프로들만이 하는 24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트로피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모든 브롤러의 트로피를 고르게 올리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지만 사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트로피가 낮은 브롤러를 남겨두면 그 브롤러를 사용해 확실한 승리를 거두고 연승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트로피를 정말 올리고 싶은 브롤러로 게임을 시작해서 연승 보너스를 이용해 앞서 나가세요. 잼 그랩에서 10개의 잼을 모으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단 하나입니다. 승자. 당연히 충분한 잼을 모았다면 멀리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고 싶겠지만 때로는 너무 빨리 후퇴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5초는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리스폰 지역으로 너무 빨리 모이면 오히려 맵의 주도권을 잃고 2점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침착함을 잃지 말고 최대한 신중하게 후퇴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친구를 곤란하게 만든 적은 있을지 몰라도 브롤스타즈에서 핀치를 해본 적이 있나요? 라인 핀치는 두 명의 팀원이 같은 브롤러를 집중적으로 압박하는 기술로 반드시 그 브롤러를 처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차지한 공간이나 라인을 빼앗아 더 유리한 싸움을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 기술은 제대로 실행하기 어렵고 잘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성공시킨다면 그 한 번의 플레이로 경기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좋은 판단에 대해 말하자면 브롤러를 선택할 때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맵과 모드입니다. 각기 다른 모드와 맵에는 어울리는 브롤러가 따로 있으며 어떤 브롤러를 선택하느냐가 프로와 평범한 플레이어를 가르는 차이점이 됩니다. 무작위로 선택한 내 에드가로는 안 됩니다. 슈퍼로 트리플 킬을 성공시키는 것은 브롤스타즈에서 최고의 쾌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프로 선수들은 슈퍼를 완벽한 타이밍에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으며 때로는 다음 전투를 위해 아껴두거나 브롤볼에서 마지막 수비 라인을 제거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드디어 내 연패가 끝났어요. 제발 그만 죽어줘. 물론 아무도 브롤스타즈 경기를 시작할 때 일부러 많이 죽으려고 하진 않아요. 물론 제가 팀을 짰던 모든 랜덤 플레이어들은 예외지만요. 하지만 프로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 그들은 심지어 질 때조차 일반 플레이어보다 훨씬 덜 죽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엘프리모를 정말 좋아하지만 때로는 그가 최고의 브롤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랭크 게임에서 이기고 싶다면 브롤러들이 서로 잘 어울리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드래프트는 단순히 가장 강력한 브롤러를 고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모든 프로 선수들은 경쟁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동 속도, 사거리, 체력, 데미지, 군중 제어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엘프리모로 하겠습니다. 가끔은 경기를 지고 나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서 자신의 리플레이를 보는 것이 실력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프로 선수들은 자신의 실수를 찾아내고 교훈을 얻기 위해 경기를 반복해서 시청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리플레이를 보는 건 위험할 수도 있어요. 특히 팀원이 궁극기를 완전히 실패하는 장면을 볼 때는 더더욱 그렇죠. 저는 브롤스타즈를 할 때 항상 최대한 빨리 경기를 이기고 싶어요. 적을 바로 제거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낙하우트 같은 모드를 할 때는 약간의 인내심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우 자주 연기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을 시작하면 쉽게 승리할 수 있어요. 또는 브롤볼을 할 때는 공을 좋은 위치에 두는 것이 상대팀을 향해 무작정 돌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런 데 쓸 시간이 없어요. 이리 와. 시즈 모드에서는 처음 나오는 나사를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최고의 플레이어들은 항상 모티스처럼 대시가 가능한 빠른 브롤러를 선택해서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볼트를 향해 돌진하죠. 그러니까 만약 시즈에서 처음 나오는 볼트를 향해 달려가면서 욕심을 부린 적이 있다면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시즈 라운드마다 나사는 4개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2개만 챙겨도 이미 그 라운드의 나사 절반을 확보한 거예요. 가끔은 어떤 맵에서는 상자들이 당신이나 팀원들의 움직임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해결책이 뭘까요? 부숴버리세요. 사실상 어떤 모드에서든 상자를 파괴하면 만약 여러분 팀에 장거리 브롤러가 많거나 상대 팀의 근거리 브롤러가 많을 때 엄청난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자를 일부러 파괴해서 팀의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분명히 프로처럼 플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버튼 하나만 눌러서 프로가 되고 싶었던 적 있나요? 사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자동 조준 기능은 브롤스타즈에서 새 계정을 만들면 항상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끄고 브롤러로 조준하는 연습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공격을 명중시키고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드디어 나는 35랭크에 도달할 수 있겠네요.
모든 사람에게는 처음 시도해보고 바로 반해버린 브롤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자신이 새롭게 좋아하게 된 브롤러에 대해 모든 것을 배우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모든 능력과 어떤 맵에서 사용할지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지만 그 브롤러가 게임 내 다른 브롤러들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그리고 특히 에드거를 포함한 모든 브롤러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본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너는 쇼다운에서 얼마나 잘하니? 개인적으로 나는 모든 경기를 이긴다. 모든 사람이 쇼다운을 플레이하면서 거의 모든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브롤스타즈의 최고의 플레이어들은 자신이 혼자서도 쇼다운에서 꾸준히 이길 만큼 충분히 실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커뮤니티 전체에서 가장 빠르게 트로피를 올리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물론 그건 어렵다. 그래서 나는 트로피를 올릴 때 팀으로 하는 브롤볼 같은 모드를 더 선호한다. 브롤볼에서 득점하는 것이 승리하는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장 빨리 득점하는 데만 집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모드에서 공을 가지고 있으면 공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들이 아무런 위험 없이 너를 쉽게 처치할 수 있는 쉬운 표적이 된다. 득점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맵을 장악하는 데 집중하고 공을 빠르게 넣으려고 서두르는 적들은 네가 리스폰하는 지점에서 처벌해라. 브롤스타즈는 전적으로 팀워크에 기반한 게임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프로 선수들은 경기할 때 음성 채팅을 사용한다. 보통은 디스코드를 통해 진행되지만 일부 프로들은 팀스피키나 다른 앱을 사용해서 타겟, 쿨타임 전술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나는 심지어 내 친구가 페이스타임을 이용해 소통하는 걸 목격한 적도 있다. 다음 브롤스타즈 경기에서 한번 시도해봐. 슈퍼 스태킹은 브롤스타즈에서 오직 최고의 플레이어들만이 마스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슈퍼 스태킹은 모티스나 프랭크처럼 슈퍼를 빠르게 모을 수 있는 캐릭터를 사용해 슈퍼 스킬을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인내심만 있다면 슈퍼를 연달아 사용해서 사실상 혼자서 상대팀 전체를 쓸어버릴 수도 있다. 모두가 싫어해. 죽은. 최근에 모티스 때문에 죽지 않은 경기가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 브롤스타즈의 문제는 가끔 어떤 캐릭터들은 너무 OP라는 거야. 예를 들어 로사가 처음 나왔을 때나 바를리가 슈퍼가 변경되기 전처럼 말이지. 하지만 알다시피 최고의 플레이어들은 항상 최고의 캐릭터를 상대할 방법을 찾아낸다. 그러니까 만약 모든 커뮤니티가 너는 아무 문제도 느끼지 않는 캐릭터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칭찬해도 돼. 쇼다운에서 킬을 했을 때, 특히 간신히 살아남았거나 너보다 훨씬 강한 플레이어를 잡았을 때는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 하지만 만약 네가 독한 축하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상대를 더 자극하고 싶다면 아래로 푸시하는 버튼을 계속 스팸해봐. 그러면 상대방은 분노할 거야. 랜덤 플레이어들 때문에 나는 항상 화가 나지만 만약 브롤스타즈가 너를 너무 자주 흥분하게 만든다면 그건 네가 감정적으로 너무 휘둘리고 있다는 신호야. 브롤스타즈의 최고의 플레이어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멘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며 현재 경기의 승리에 집중하는 법을 알고 있어. 이해해. 브롤볼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수없이 죽는 셸리가 정말 짜증날 수 있지만 그냥 숨을 쉬고 다 잘 될 거야. 사실 그만두자. 이리 와봐 이 자식아. 내가 니 탈을 할 때마다 저 빌어먹을 곰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겠어. 하지만 사실 네가 가젯 버튼을 이용해서 곰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가끔 소환수가 너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질 수 있지만 가젯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가젯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팀원이나 저기 가젯을 사용할 준비가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작은 아이콘이 각 브롤러 아래에 나타나는데 그들이 가젯을 사용할 준비가 됐을 때 보여. 만약 그 아이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가젯이 없다는 뜻이야.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볼 때마다 항상 놀라워. 99%의 플레이어는 크로우의 이 기술을 모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크로우를 주로 쓰는 플레이어를 많이 만나진 못했지만 만난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말을 해. 초반의 공격으로 모두를 한 번씩 맞춰봐. 크로우의 공격은 회복 방해 효과가 있어서 경기 초반에 3명의 상대를 한 번에 맞추면 적팀이 회복하려 할 때 정말 큰 혼란을 줄 수 있어. 처음부터 적을 처치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 방법을 우선시해봐.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경기를 이길 수 있을 거야. 내가 보기엔 너는 잼그랩에서 잼이 어디에 나오는지 제대로 조절하는 방법을 잘 모를 거야. 잼그랩에서는 적을 처치하려고만 돌진하는 게 유혹적일 수 있는데 만약 팀 조합이 공격적이라면 이 전략이 통할 때도 있어. 하지만 끝없이 적을 쫓아가서 처치하려고 너무 앞으로 나가 위험에 빠지는 것보다 맵 중앙에서 잼이 다시 나타나는 곳을 확실히 장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 루의 아이스블록 가젯은 제대로 사용하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강력해. 아이스블록 가젯을 사용하면 몇 초 동안 피해에 면역이 되지만 많은 루 유저들은 체력이 거의 없을 때만 이 가젯을 써서 효과가 끝나자마자 결국 죽고 만다. 이 가젯은 많은 피해가 한꺼번에 들어올 때나 적이 슈퍼를 사용하려는 걸 봤을 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면 가젯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고 효과가 끝나자마자 바로 전투를 준비할 수도 있다. 자, 이게 전부야. 여기